라운드라고 하는 의미는 반올림이라는 의미고요. 어, 반올림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일단 반올림 하려면 숫자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고, 숫자 데이터만 있으면 반올림이 되는 건 아니죠. 보통 반올림하라는 표현을 보면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 표시, 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자릿수라고 그럽니다. 자릿수. 자, 그다음 반올림 계산하는 건 잘 아시죠? 특정 기준의 값이 있으면 한 단위 올려버리고 그 나머지 기준의 값이 있으면 버려버린다, 없애버린다. 뭐 그런 개념의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라운드 함수 찾으시고 라운드 확인 넘버 숫자 데이터 1, 2, 3, 4, 5, 6, 7, 8, 9 자, 밑에 넘 디지트. 자, 디지트란 게 자릿수를 이야기합니다. S 붙었죠. 개수 개념. 즉, 여기 자릿수를 수직선을 긋습니다. 수직선. 그리고 원점, 0점은 어디냐면 소수점이 0점입니다. 0점. 그래서 2라고 입력을 하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넘지 자릿수 1 입력을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1 첫째 자리까지 표시. 제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 뭐 정수값까지 표시. 뭐 그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수직선 마이너스 1입니다.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요. 그래서 정수 부분에 0이 하나 보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요. 0이 두 개 보여야 됩니다. 정수 부분에. 저희들은 저기 2라고 입력을 하고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라고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라운드업은 올림입니다. 특정 기준에 값이 있으면 무조건 올려버린다. 판단이. 자, 이걸 라운드업. 바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똑같습니다. 넘버 1, 2, 3, 4, 5.6, 7, 8, 9, 콤마, 제로. 자, 아까 제로가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 소수점이 안 나타날 겁니다. 라운드 다운은 내림. 특정 기준의 값이 있기만 하면 없애버리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자, 이번엔 마이너스 2라고 할까요?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그러니까 정수 부분에 0이 두 개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는 버림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저희들 할 예제는 결과값이 라운드 다운과 같게 나올 겁니다. 자, 트렁크 버림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그냥 고지것대로 그냥 외우세요. 자, 넘버 1, 2, 3, 4, 5.6, 7, 8, 9. 가로 닫고, 콤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버림이라는 표현과 내림이라는 표현은 유사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예제는 같게 나오긴 한데, 유사하기 때문에 같게 나오긴 한데, 다른 점은 수학적인 어떤 내용을 아시면 다른 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값 쪽으로 가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그냥 버림하는 함수와 트렁크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크말이라는 게 특정 분야에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버림하면 트렁크, 트렁크 그러면 버림 이런 정도까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과 같게 사용한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 화면 잠깐만 보시고요. 혹시 요거 어떻게 읽죠?
요거 어떻게 읽습니까? 요거. 절대값 마이너스 123이라고 있습니다. 절대값이라는 영어가 앱솔루트라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물론 수학 용어이긴 하지만 그 앞자리를 따서 ABS라고 합니다. 함수명. 자, ABS 절대값 가로 열고 마이너스 120값. 혹시 절대값 계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플러스도 플러스로 부호를 바꿔줍니다. 아,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그대로 쓰고. 어? 그다음 그 밑에 루트라는 기호 아시죠? 루트 제곱건이라고 하는 기호, 근호라고 하는 거. 그게 함수명으로 sqrt입니다. 이꼴 sqrt 가로 열고 루트입니다. 루트 25 하면 얼마죠? 5가 되겠죠? 아, 있다. 끝났네. 자, 이제 그 밑으로 진짜 자, 밑에 보면 요거 수학 기호로 요거 어떻게 읽죠? 수학 기호로 요거. 오케이. 5 팩토리얼 있습니다. 그 팩토리얼의 앞자리를 따서 팩트라고 합니다. 팩트. 그러면 팩토리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5. 자, 이 값 기준 1이 나올 때까지 곱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계산을 하는 걸 팩토리얼 계산, 수학용어로 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성. 자, 이꼴 팩트 바로 열고 5. 그러면 이게 5 팩토리얼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120입니다. 우리 앞에 제가 10의 4승이라는 이런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10을 미치라고 자 지수 성수 계산을 했던 거죠. 10을 미치라고 그러고 4를 지수 성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만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캐럿이라는 연산자가 성수 지수 계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지수, 자, 아까 썸 계산하는데 플러스 연산자가 있고 플러스 연산자에 해당되는 썸을 계산해주는 합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썸이 있다 그랬던 것처럼 캐럿 연산자에 해당되는 함수가 파워입니다. n% 연산자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라고요? 컨케이트네이트라는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파워라는 함수를 씁니다. 캐럿이라는 함수 대신에, 연산자 대신에 가로 열고 첫 번째 넘버라는 게 밑을 이야기합니다. 10, 콤마, 파워, 몇, 수, 지수, 뭐 성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파워입니다. 4. 이게 10의 4성의 표현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밑에 이걸 exp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여기 공대 출신 계세요? 아니면 뭐 자기 저기 저 상경 계열에 계셔서 경영학과나 이런 쪽에 계셔가지고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수학적으로 어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익스포넨셜에서 지수함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EXP는 공대 쪽이나 이렇게 수학 쪽으로 어떻게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함수라서 그냥 실제 시험은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안 나옵니다. 뭐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실기 시험은 특정 분야에 어떤 뭐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뭐 2.7을 만가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기에도 거의 나오기 필기에도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 7.3을 나고 그래서 시험에는 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나온다고 목록은 나와 있었으니까. 근데 낼 수가 없죠. 이런 건. 자, 밑으로 갑니다. 랜덤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랜덤. 특히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나오죠. 의미가 뭐죠?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산 수를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엑셀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무작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 랜덤의 앞자리를 따서 랜드라고 합니다. 랜드. 자, 이걸 랜드. 가로 열고 닫고. 자, 어떤 값이 0부터 1까지의 값이 화면상에 나타날 확률은 n분의 1입니다.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값이나 제 값이나 틀립니다. 확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다시 F2번 키를 눌러서 다시 엔터 치면 또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은 또 n분의 1입니다. 앞에 나왔던 값이 다시 나올 확률은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원래 이런 특정 값을 뽑아내는 이 무작위 추출을 수학용어로 난수라고 표현합니다. 난수. 자, 이거 잘 활용을 하면 로또 번호 뽑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또 번호 뽑는 식을 한번 만들어서 오세요라고 제가 엑셀 수업 초창기 때 했더니 뭐 안 해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 로또 번호를 다른 함수를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퀄 랜드 bt 랜드 bt 바로 열고 바텀 최소 정수가 1. 로또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죠. 콤마 탑 최대 정수가 그리고 1부터 45까지의 정수값 45개 중에 특정 값이 화면에 표시될 확률은 n분의 1, 45분의 1 이렇게. 6개 보셨죠? 이번 주 로또 번호입니다. 아, 이런 어려운 걸 왜 쉽게 가르치죠? 잘 걸릴 것 같다고요? 안 걸립니다. 걸릴 것 같았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인연을 이렇게 맺고 있을 사이가 없어요. 저 이미 어디 딴 데 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원주율. 지금 이게 장난삼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냐고요? 나온다라고 목록에 있다니까요, 이게. 있으니까 여기 리스트에 올려놨겠죠. 다만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왜? 정답이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 밑에 원주율, 파이 아시죠? 파이. 이 뭐 구부에 있는 이런 그리스 문자,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그래서 뭐 우리 3.14라는 값 아시잖아요. 원주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파이 가로 열고 닫고 물론 엔터 치면 화면에 보이는 건 한 5개인가요? 3.15, 1421592 만원에서 93 정도까지 되네요. 아,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수학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 있죠. 요건 실기시험보다는 필기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물어볼 때. 수학 잘하시죠? 잘했었죠, 과거에?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계산 프로그램인데. 밑바탕에 수학이 깔려져 있고. 지금 그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자, 통계 갑니다. 통계는 수학 아닌가요? 통계도 수학입니다, 어차피. 더 어려운 수학이죠. 자, 밑으로 갈게요. 네. 이 표. 생각했던 까지는 다 못하겠네요. 내일 해야죠. 자, 방금 제가 범위 설정했던 그 표를 보시고, 여기 있는 표를 보시고 암산합니다. 인원수가 몇 명 있죠? 인원수 몇 명? 5명. 아마 여기를 보고 헤아렸겠죠? 예? 그 5명이라는 걸 여기를 보고 헤아리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저걸 보고 5명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각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인원수 5, 즉 숫자 5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가 다 있죠.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가 다 있잖아요. 그럼 엑셀 점수가 총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네요. 그럼 이것도 인원수의 값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건 오라니까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파악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라 그럽니다. 바로 할게요. equal count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세요. 카운트 가로 열고 자 value죠. 아무 데이터 종류나 다 받아줍니다. 다만 카운트의 역할은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헤아려 줍니다.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은 가능할까요? 카운트 밑에다가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카운트 이런 범위들의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까 보셨던 그 if 에러 함수 할 때 샵 뭐뭐뭐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거라고요. 이 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런데 이 식은 자 value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 카운트 역할은 받아들인 데이터 중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니까 몇 개 있죠?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개도 없다라고 0이라고 대답해 준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원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당연히 어느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기를 보고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저 녀석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함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문자 데이터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함수입니다. count a입니다. 카운터라고 읽는 분도 있고요. 저 a가 all입니다. all. 모든 데이터 종류다. all. 자, 그러면 equal count a 가로 열고 이런 범위 드래그. 그러면 여기 자 value니까 모든 데이터 다 받아주고요. 그러면 여기 count a의 역할이 뭐라고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의 개수 몇 개? 문자 5개가 있죠. 5. 자,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더 작성을 하겠습니다. equal count a. count 8라고 읽는 분도 있고요. count a. 저는 count a라고 읽겠습니다. 자, 엑셀 범위 드래그 하면 이건 대답을 뭘로 하죠? value니까 모든 데이터 다 받아줄 거고 카운터의 역할은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 데이터 몇 개? 5개 있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5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count A는 문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작성해 볼게요. count A 가로 열고 부서 범위 들어갈게요. 그러면 값이 얼마 나올까요? 결과값이 얼마 나올까요? 4. 즉 데이터의 개수를 하니까 여기는 이거 데이터가 없는 빈 셀입니다. 공란. 그러니까 데이터를 헤아려 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살아간다. 그래서 특징의 빈 셀 공란은 제외해서 카운팅을 한다. 이 내용은 count A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count라는 함수도 해당이 됩니다. equal count 가로 열고 액세스 범위 드래그 하면 비어 있는 셀 공란 빈 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가로 닫고 엔터. 요 범위 내에서 공란, 빈셀은 몇 개? 2개. 그걸 지금 데이터가 몇 개냐면 100만 개, 셀 개수가 100만 개쯤 있다니까. 그 안에 비어있는 셀이 몇 개인지는 내가 카운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사용자가.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개수, 카운트, 빈셀, 공란이라는 표현은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그래서 합쳐서 카운트 블랭크. 공란, 빈셀의 개수. 가로 열고, 레인지. 그냥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가로 닫고, 엔터.
부서가 영업부인 인원수 나온 거면 부서 범위 내에 가서 영업부인 걸 찾아야겠네요. 3개 있네요. 자, 부서가 영업부 조건 인원수 사람을 개수로 해서 죄송합니다. 개수를 계산하겠다.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하겠다. 개수 카운트 조건 if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할게요. 이거 개수 계산할 때는 그냥 조건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뭐 sum range나 average range 같은 계산할 범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퀄 카운트 개수 조건 한 개 if 가로 열고 조건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첫 조건 값을 찾을 범위 range 부서 범위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값 영업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점 이상 있는 수, 그럼 부서가 영업부인 거 찾고, 그 다음에 엑셀이 7점 이상인 거 찾아야 되고. 자, 7점 이상 있는 수. 그러면 조건 2개네요.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무조건 절차입니다, 절차. 2개 이상의 조건은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무조건 따지셔야 된다.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네요. 엔드 조건이네요. 그러면 뭐뭐이면서 엔드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수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자, 개수 카운트 조건 if 2개 이상 s. 그러면 함수명, 이는 함수명이 생겨난 겁니다. equal count equals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부서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값 영업부 콤마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콤마 7점 이상 땅땅 비묶어야 된다. 조건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밑에 있는 데이터 5개, 10, 20, 30, 40, 50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 최대값이 얼마죠? 50. 가장 작은 값이 얼마죠? 1. 자, 그러면 최대값을 찾아서 표시하세요. 맥시멈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max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최대값 찾을 때. max. 가로 열고. 자, 넘버, 숫자 데이터의 범위.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50. 자, 최소값이라는 건 최저값을 최소값을 찾겠다. 가장 작은 값을 찾겠다. 미니멈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과 세 글자를 따서 민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민. 자, 이꼴 민. 가로 열고 넘버. 인접해 있는 데이터라면 범위 숫자 데이터 인접해 있다. 범위 설정. 가로 닫고 엔터. 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10, 20, 30, 40, 50에서 두 번째 큰 값이 얼마죠? 40. 두 번째 작은 값이 얼마죠? 10. 오케이. 자, 그러면 몇 번째 큰 값을 찾아서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large라고 합니다. 몇 번째 작은 값을 찾아서 표시해주는 함수 small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빈셀 선택하시고
자, 인수 공부를 좀 갔다 올게요. 자, 수식에 함수 삽입. 라지라는 함수 찾으시고, 라지. 라지. 확인. 자, 어레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데이터의 범위 10부터 50까지의 범위. 물론 이런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 100만 개가 뿌려져 있다니까요. 자, K 몇 번째 라지 큰 값. 1 그러면 첫 번째 큰 값, 2 그러면 두 번째 큰 값, 3 그러면 세 번째, 3 그러면 세 번째 큰 값. 우리는 두 번째 큰 값을 줘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줄 거라고. 80이네요. 확인. 자, 스몰은 뭐 함수의 의미만 다르고요. 형식은 동일합니다. 자,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 주세요. 라지의 반대급부니까 뭐 스몰이 하나 함수명을 쓰면 되겠죠. 가로 열고. 숫자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특히 숫자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몇 번째, 두 번째 작은 값을 찾겠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찾아줄 겁니다. 왜 바뀌었지? 자, 잠깐만요. 몇 번째 큰 값 라지, 몇 번째 작은 값 스몰.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다 방금 맥스 민 쪽으로 갑니다. 혹시 최대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럼 방금 무슨 함수를 배웠죠? 몇 번째 큰 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라지였죠. 그러면 맥스 대신에 라지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라지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첫 번째 엔터. 자, 그다음 최소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몇 번째 작은 값이라고는 계산해 준 함수 스몰이 함수를 배웠네요. 그러면 민 대신에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콤마 물론 첫 번째 둘 다 첫 번째일 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지 스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할 때. 횟수를 보면. 자, 그 밑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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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밑으로 갈게요. 제일 큰, 남아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하다가 도중에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도중에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옵니다. 찾았습니까? 암산하세요. 홍길동의 20점은 몇 등입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몇 등? 4등. 암산하셨죠? 자, 등수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랭크라는 함수는 엑셀 프로그램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랭크 함수 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여기입니다. 여기 수식에 함수 삽입 랭크라는 함수 일단 찾으시고 랭크.
랭크. 확인. 넘버. 자, 등수 매길 때, 우리 홍길동 등수 매길 때 일단 홍길동이 점수가 필요하죠. 그게 넘버입니다. 개별 자료, 개인 자료. RF. 이 녀석이 있다. 자, 홍길동의 점수만 있으면 돼요. 등수 매길 때? 아니죠. 이 전체 자료가 다 있어야 등수를 매길 수 있죠. 그게 두 번째 인수입니다. 전체 자료, RF, 셀 범위 형태적으로. 요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암산을 다 하셨잖아요. 4등이라고. 근데 엑셀은 이렇게만 딱 던져주면 계산을 못 합니다. 자, 엑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개별 자료 20점이 있고 전체 자료 요만큼 있거든요. 그러면 엑셀에게 등수를 매기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에서 등수를 매기라고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자료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를 매기세요라고 지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 어떤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렬이라고 그럽니다.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 그 정렬하는 방식의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따로 할 겁니다. 이것도. 자, 어쨌든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그러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내림차순. 그러면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기세요라고 하면 이 녀석이 50, 40, 40, 20, 10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나열합니다. 한 다음에 내 점수 20을 요 나열한 순서대로 찾아갑니다. 20 아니죠? 20 아니죠? 20 아니죠? 요 20 맞죠? 그럼 맞는 20이 몇 번째 있었죠,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었죠? 예? 이게 등수 값입니다. 엑셀이 매기는 등수 값이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라고 지시를 합니다. 세 번째 인수에. 그러면 0, 10, 20, 전체 데이터에서 10, 20, 40, 40, 50 이렇게 나열해 놓고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20이 몇 번째 있나요? 아니죠. 여기 오니까 20이네요. 몇 번째 20이 있다고요? 두 번째 오니까 20이 있다고요. 이게 곧 등수입니다. 엑셀이 매기는 등수, 엑셀 프로그램이 매기는 등수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지금 이 우리들 사항은.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자, 밑에 있다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0이나 생략하면 생략은 잘 안 합니다. 이 0은 생략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깁니다. 0이 아닌 다른 값을 지정한다. 보통 1을 많이 적습니다. 왜? 컴퓨터는 0과 1밖에 못 온다고 해서 1, 0 아닌 다른 값은. 그러면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긴다. 그럼 방금 0일 때 4, 1일 때 2. 그러면 지금 여기 0을 적어야 됩니까? 1을 적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0입니다. 0. 왜? 자, 이거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0인지 1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두 번째 인수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즉, 엑셀 데이터죠. 엑셀 점수 데이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라는 건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러면 엑셀에게 어떻게 지시해야 되냐고요?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거기까지 지시해줘야만 이 녀석이 등수를 매깁니다. 제대로 된 등수 매기. 0. 그리고 확인. 그러면 4등이라는 등수가 나온다는 거죠. 인수가 3개인데 좀 어렵습니다. 자, 등수를 매기는데 랭크 함수를 씁니다, 보통은. 자, 일반적으로. 그런데 출제 기준 오늘 꼭 읽어보세요. 출제 기준에 가면 랭크가 2020년도까지 2020년도 12월 31일자까지는 랭크 함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랭크 함수를 내지 않고 랭크.eq라는 함수를 내겠다고 목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랭크.eq라는 함수.
랭크 함수 지금 쓰면 안 되냐고 써도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랭크점 EQ를 내겠다고 나와 있다고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름만 틀릴 뿐이지. 점 EQ만 하나 더 붙었을 뿐이지. 그 붙은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자, 등수 매길 때 랭크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랭크점 EQ 함수를 사용한다. 우리는. 됐습니까? 랭크나 랭크 EQ는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함수명만 틀릴 뿐입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의 등수만 매길 게 아니죠. 에? 낙일동, 너길동, 김길동, 이길동도 등수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랭크점 EQ, 랭크점 EQ, 랭크점 EQ, 랭크점 EQ,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에? 저희 다 적어놨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꼴 랭크점 EQ. 랭크 대신에 랭크점 EQ를 쓴다. 자, 가로 열고 넘버 개별 데이터. 임의의 셀을 선택해서 방향키를 이동. 자,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동차 한 번 쓰는 구조이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개별 데이터죠. 예? 그러면 주소가 다르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체를 사용한 동안에 주소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걸 상대 참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판단이 선다고요. 자, 콤마.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데이터죠. 자, 제 화면 잠깐 보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자, 범위 설정하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금 제 화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으면 그냥 위에서 밑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왜냐하면 셀 포인트가 흰색 십자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네. 자,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셀 하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한 개를에다가 한 개 더 합치면 셀 범위죠. 셀 한 개에다 셀 하나, 셀 범위잖아. 그럼 셀 범위가 이 덩어리가 자동치를 사용할 때 같이 따라 움직인다,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도 성립을 합니다. 셀 범위도 상대 참조, 절대 참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범위는 자동 치우기를 사용한 동안에 저 셀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오케이, 고정해야죠. 나 등수를 매길 때 이 인원 안에서 등수를 매겼는데 앞에 계신 분 등수를 매길 때 인원이 바뀌면 돼요. 똑같아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 5개의 셀 범위가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자동 치역을 사용한 동안에 저 범위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범위에 대한 지금 현재는 상대 참조. 자, F4번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를 변경한다. 요렇게. 오늘 어쨌든 6가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콤마 절대 참조, 범위에 대한 절대 참조.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인수 정렬 방식은 등수 매길 때의 정렬 방식은 두 번째 인수의 성격을 보시라고 했죠. 엑셀 점수라고 그랬잖아요. 점수는 높은 게 1등이죠. 그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나열해서 등수 매기라고 지시하셔야 된다. 그걸 뭘 한다고요? 그 값이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 그게 제로라고요. 생략하거나 제로. 생략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랭크를 쓰면 되지? 왜 랭크점 EQ를 쓰냐고요? 자, 화면 보시면 40점이라는 점수가 있죠. 몇 등입니까, 지금? 2등이잖아요, 둘 다. 자, 그러면 근본을 생각해 봅시다. 40점은 원래 무슨 등수입니까? 2등, 한쪽은 어쨌든 40점이 두 명이니까 한 사람은 2등이고 한 사람은 원래 3등이라고, 근본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같은 점수가 나온 사람에게 누는 2등을 주고 누는 3등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가지고 있죠? 같은 점수일 때는 높은 쪽 2등의 등수를 매겨준다. 그렇게 우리는 등수를 매기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EQ라는 게 뭐냐면 equal의 앞 두 글자입니다. equal. 그러니까 같은 점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점수일 때 높은 쪽 등수 매겨준다는 그 개념. 됐어요? 그럼 왜 equal이 생겼냐고요? EQ가 저기 붙은 함수가 왜 생겼냐고요? 이 녀석 때문입니다. 랭크점 AVG라는 함수도 같이 생겼습니다. EQ가 생기면서. 자, 랭크점 AVG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버려 두고 자, 밑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오시고요. 등수 매길게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랭크점 AVG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등수를 매기긴 한데
어떤 정확한 의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형식은 동일하다고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자동 치우기 사용하셔야 되고 자동 치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판단 내리고 이제 식작성하러 갑니다. 이꼴 랭크.avg라는 함수. 형식은 동일합니다. 일단 곧 설명드릴게요. 자, 가로 열고 넘버 개별 데이터 상대 참조. 요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셀 범위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니면 밑에서 위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등수 매길 때 어느 사람이든 똑같은 범위 안에서 등수를 매겨야 된다. 인원수 안에서 등수를 매겨야 된다. 그래서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저 범위 내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 키 가지고 한다. 콤마. 자, 등수 매길 때의 정렬 방식은 두 번째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인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엑셀 점수죠. 점수가 높은 게 1등이죠.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등수 매기세요. 뭐? 제로. 형식은 똑같다니까요. 내용도.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결과가 앞에 거하고 좀 다르죠. 자, 방금 40점은 원래 근본적으로 2등과 3등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랭크점 EQ 입장에서는 같은 점수일 때 높은 점 등수 매기니까 2등을 매겼잖아요. AVG는 예, 지금 2.5, 2.5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2등하고 3등의 평균값입니다. 즉 AVG가 에버리지의 앞 세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등수를 평균 내어서 부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이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등수를 평균 내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렇게 일처리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실험실이나 연구실 같은 거.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을 아마 받아서 엑셀이 업그레이드 될 때 저런 함수가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용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 쓰겠죠. 우리는 사용 안 하죠. 그래서 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실기 시험에는 일단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겁니다. 왜? 특정 분야의 깊이는 특정 분야에 조금 고급스러운 지식들이니까. 필기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필기 시험은 그 대신에. 그래서 등수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 그러면 좀 힘들어지겠죠. 자, 왜 실험실 연구실에서 이런 걸 쓰냐면 원래 2등, 3등인데 이걸 2등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그 계산, 그 2등을 몰아서 준 것 때문에 결과값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나옵니다. 그걸 통계에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그냥 편향,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값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논문 같은 데 올립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어떤 편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등수에 대한 평균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뭐 엑셀상에 원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엑셀상에 들어온 지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아니군요. 좀 됐군요. 2013, 2007 버전부터 썼으니까 벌써 10년 넘었네요. 다만 우리가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뭐 랭크점 EQ라든지 랭크점 AVG. 네, 작년부터는 랭크점 EQ를 시험에 내게 실기 시험에 일단 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게요. 남아있는 거. 다행이군요. 자, 12, 20, 30, 40, 50 데이터가 있고요. 50을 10의 위치를 0%라고 할게요. 위치 값을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50을 100% 위치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은 몇 퍼센트에 위치하는 값이죠? 50%에 위치하는 값이죠. 40은 75%에 위치하는 값이죠. 20은 25%에 위치하는 값이죠. 이런 생각 사용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자,
데이터의 위치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걸 우리는 일명 백분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팽개 쳤을 겁니다. 아마 한쪽 귀도 한쪽 귀로 흘러버렸다. 물론 통계용어입니다. 통계용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100% 100으로 봤을 때 여기가 50쯤 된다고 그런 생각 쓰잖아요. 그게 백분위수라고요. 그 개념이. 그러면 거꾸로 자 100분위 수에 즉 75%, 자 100만 개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75% 위치에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25% 위치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개나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걸 100분위 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역으로 표시해 주는 함수를 퍼센타일이라고 합니다. 퍼센타일.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퍼센타일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퍼센트가 100분율이잖아요. 퍼센타일 확인. 자,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K 밑에 보세요.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0에서 1까지의 백분위 수, 즉 백분율 75%에 위치하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 중에. 확인. 자, 그러면 25%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퍼센타일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P, R, T, E, N,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 범위 시프트 50까지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100분위 수 100분율로 표시할 25%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25%를 실수로 바꾸면 0.25인가요? 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걸 건들면 시간 내요. 아까 라지 스몰 밑에 자, 10부터 50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하겠습니다. 혹시 분산의 용어 들어보셨나요? 분산 용어. 그럼 표준 편차도 들어보셨겠네요, 같이. 왜냐면 이건 두 개가 쌍이거든요. 자, 통계 용어입니다. 이 통계 파트니까. 자, 분산 어떻게 계산하는지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분산 계산하는 함수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분산 베리에이션이 얻습니다. 그 앞자 세 글자를 따서 VAR이라는 함수를 쓴다. 자, 이꼴 분산이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VAR 트렁크 함수처럼 버림이라는 함수처럼 그냥 분산 계산 함수 VAR. 자, 넘버 잠깐 하나만 딱 풀어놓을게요. 분산근을 계산하려면 평균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값 계산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산도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가로 닫고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저 250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력을 갖추지도 못했고요. 그냥 분산 계산하면 이 VL 함수를 계산하면 250이 나온다. 이 250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뭐냐면 표준 편차 값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다. 루트를 씌운 게. 아까 루트 제곱권 무슨 함수? SQRT. 예? 오늘은 처음 배웠으니까 그렇고요.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옆구리 정말 옆구리 찌르지 않겠습니다. 옆구리 쿡 찌르면 대답 나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좀 앞부분에 조금 속도에 좀 표현해서 좀 빡세게 좀 공부 좀 하세요.
기본 미처 마련하는 것. 그것만 잘 돼 있으면 언제 시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잘 돼 있으면 사실 시험을 뭐 몇 개월 뒤에 시험 보셔도 다 기억납니다. 그 말이고. 자, 이꼴. 근데 그런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 방법 말고 표준 편차. 그냥 함수명이 있습니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표준 편차의 내용을 따서 stdev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산 계산할 때 숫자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처럼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도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엔터.